2014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0살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카톡을 받았다. 성인의 날 선물을 준비했으니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A씨는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집에는 가족들이 아니라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 전 남친은 A씨를 화장실로 안내하여 그녀 어머니의 시신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둔기에 맞아 이미 사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전 남친이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되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범인은 아버지도 이 꼴로 만들기 싫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며 A씨를 성폭행하고 방 안에 감금했다. 성폭행을 마치자 범인은 다른 방에 있던 그녀 아버지의 시신을 보여준다. 이 장면을 본 A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자해까지 하는 등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일부러 정신적 충격을 주려고 계획한 살인범의 쇼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범인은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교내 동아리 연합회장을 역임한 자신의 명예가 A씨의 가족들로 인해 실추됐다는 것이었다. 부모의 죽음과 그 시신 옆에서의 성폭행, 그 와중에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강요를 받는 등 A씨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8시간이 흘렀다. A씨는 긴 감금 끝에 겨우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오전 9시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아파트 4층에서 1층으로 곧바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전 남친은 1층으로 쫓아갔지만 경비원들이 먼저 A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자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 후 몇 시간 만에 범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웬만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악무도한 남자는 사형을 판결받았다.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라는 것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장재진, 25살의 당시 대학생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형을 판결했다. 2심에서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겠다며 무기징역을 달라고 하고 반성문을 60장 제출하며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얄팍한 술수를 썼지만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사형을 확정하였다. 장재진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길래 이런 극악무도한 짐승이 되었던 것일까? 장재진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형수와 장재진의 가장 큰 차이는 장재진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다. 장재진이 A씨에게 일전부터 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 장재진의 부모는 A씨와 A씨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장재진에게 반성하라고 혼을 내고 휴학하라고 지시했다. 장재진의 부모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정반대로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재진은 이 일을 계기로 휴학을 하게 되며 교내 회장이었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러한 살인 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장재진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것일까?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이런 흉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